5번째 컨텐츠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PPA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오늘은 PPA가 어떤 것이고 왜 연결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연결회계는 사업 취득과 운용으로 보여주는 과정과 우리가 투자한 몫을 찾는 과정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PPA는 그 첫 번째 거,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이 주식이 아니라 사업인 것으로 나타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연결에서는 사업을 구성하는 일련의 자산 부채를 취득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어떤 항목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 회사 장부 금액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 많이 하십니다. PPA 같은 작업 안 해도 우리 장부에 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건데 애매하게 있는 이것 때문에 연결할 때 PPA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장부 금액은 그 회사가 아주 과거에 취득하거나 발생했던 정보들을 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사는 이 시점의 가치는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또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되다 보니 내부 창출 무형자산 같은 들도 개발비 같은 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대상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자산 같은 거 외부에서 취득해서 우리 장부에 기록할 때 그 회사 장부 금액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없죠. 그 회사 원가 정보일 건데 우리가 알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가로 돈 준 금액을 우리 자산 취득 금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결합에서는 자산 하나가 아닌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자산과 부채들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인수 대금 한 방으로 지불되다 보니 우리가 산 각각의 자산 부채는 얼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합리적 교환 금액인 공정가치를 우리가 취득한 사업을 구성하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우리가 그 재고를 직접 샀더라면 당연히 그 회사 장부 금액에 있는 원가에 마진 같은 것들을 붙여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정상 판매 가격을 추정한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에 포함된 재고의 구매 가격이 될 것입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보고 주식 인수 대금에 포함된 유형자산의 구매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IFRS 회계 기준에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쓰라는 말은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IFRS에서도 있었고 K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있긴 한데 IFRS에서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정평가 기법의 로직이 회계에서 말하는 최고 최선의 사용 같은 공정가치 개념과 정의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제대로 감정만 했다면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자산 공정가치를 누가 평가하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한 빅펌에서 S사 토지 평가하다가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자산의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해야 한다고 소송을 했었고요. 그 결과 2심까지는 회계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다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결국 감정평가사들만 할 수 있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통상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투자 주식 같은 경우가 공정가치와 그 회사 장부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들이고요. 나머지 현금이나 매출채권, 차입금 같은 자산이나 부채들은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회사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퇴직급여 부채나 이연법인세 같이 기준서에서 별도로 측정 기준 같은 걸 제시하는 항목들의 경우에는요. 공정가치로 가져오더라도 다시 그 기준서에 맞게 재계산돼야 하는 항목이 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공정가액이 아닌 그냥 그 회사 장부 금액을 그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 부채들을 기록할 때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PPA 별거 아니고 쉽죠. 그런데 PPA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미 그 회사 장부에 잡혀있던 자산 부채들만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해서 가져온다는 개념이었는데 사업결합에서는 그동안 그 회사 재무제표에 인식은 못했지만 가치가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주식 인수대금에 포함돼서 우리가 사온 사업에 포함된 자산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들인데요. 왜 기존 장부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하필 사업결합 할 때만 인식하도록 하냐? 그건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사업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기존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기준서상 이유들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한다는 이유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인수대금에 포함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치평가 기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요. 필요성 있는 원가 측정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업결합, 즉 연결 과정에서 이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형자산들까지도 우리가 취득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나 브랜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갈고리, 스우시 로고 같은 것들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회사가 탄탄하게 쌓아놓고 있는 고객 관계들 또는 유리한 장기 계약이나 로열티, 특허권, 사업권 같은 것들이 기존에 그 회사 장부에는 인식되지 못했지만 사업 결합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게 되는 것이니 그 사업의 중요한 자산일 것입니다. 이런 무형자산들은 뭐가 인식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업이나 회사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업종별로 어느 정도 패턴이 있긴 합니다. 고객관계 같은 것들은 업종 관계없이 대부분 잡히기는 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가스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사업권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잡혀야 할 것 같고요. 제약이나 IT 같은 쪽에서는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 같은 게 중요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말고 요즘 뜨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식되어 오던 유형자산들보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그거 보고 사업 인수하려고 큰돈 쓰는 거니까 자산 잡으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분 인수 대금을 지불하면서 사온 우리가 인식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 평가로 추정하고 유형자산 감정평가 받고 고객관계나 로열티 같은 무형자산들 가치평가 기법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해서 다 더한 게 지분 인수 대가, 즉 이전 대가와 일치할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지분 인수 가격은 그 사업 전체를 관망해서 밸류에이션 하고 거기다가 우리 회장님의 의지나 내고 능력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매겨지는 것이지 저렇게 각각의 자산 부채들을 하나하나 같이 매긴 다음에 단순하게 합산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대가와 특별 가능한 순자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차이를 뭔지 모를 기대감, 영업권 자산이라 부릅니다. 사실 시장에서 각각 자산들을 사온 것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비싸게 주고 사온 건 손해니까 손실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시너지든 아니면 내가 기존 사업과 합쳐서 발생하는 시너지든 뭔지 콕 집어낼 수는 없지만 미래에 돈이 더 벌릴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각각을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권이라는 추상적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은 공정가치를 넘어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나 그 밖의 효익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뭔가 구체화할 수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무형자산들처럼 공정가치를 별도로 추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수대가와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를 영업권 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영업권은 K갭에서는 이 영업권에 대해서 20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IFRS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IFRS에서는 회사들이 취득한 사업 가치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걸 매년 가치가 일정하게 상각돼서 소멸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각은 하지 말고 대신 돈 벌릴 것 같다는 기대감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냥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그때 손실 잡아라 라는 개념으로 비한정 내용 연수 무형자산으로 봐서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 검토만 하도록 합니다. 분계로 보시면 차변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얻기 위해서 대변에 지급한 대가가 더 크면 그 차액이 미래에 대한 기대, 영업권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제가 영업권이 인수 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전 대가는 적정 이전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주식 인수 가격 결정할 때 터무니없이 정하지는 않고요. 예비 실사, 본실사 빡빡하게 하고 밸류에이션까지 제대로 해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정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흔치 않은 경우긴 하나 정말 덤탱이 쓰고 산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영업권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손실, 비용에 잡혀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 결합에서는 지분 인수 가격 적정성 평가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회의할 때 유사한 분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수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커서 영업권 자산이 발생한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반대로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영업권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자산, 부의 영업권이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해버리면 미래에 마이너스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산다는 건 투자자가 이렇게 예상하고 투자하는 건 좀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정가치보다 싸게 산 이득은 그 이유가 미래에 더 낮게 벌어들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이나 협상력 같은 이유가 더 크다고 봐서 IFRS든 K갭이든 그냥 거래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하는 것, 영가배수 차익이라는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통계를 보시면 이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대변 인수 대가보다 차변, 우리가 얻은 자산이 클 때 그 차이는 연가 매수 차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PPA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PPA는 사업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 전체 퉁으로 책정돼서 지급될 이전 대가를 이미 그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사업 결합으로 추가 식별되는 모형 자산까지 공정가치 기준으로 찢어서, 즉 얼로케이션 해서 사업 결합일 시점에 재무 상태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PPA 메인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추가 식별 모형 자산 공정가치 구하는 것이 결국 메인이고요. 그 과정이 어렵다 보니 통상 PPA는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은 PPA 보고서에 담기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결국 추가 식별되는 모형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과 그 방법이나 과정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PPA 꼭 해야 될까요? 안 하고는 사업 결합일에 우리가 사업으로 기록해야 할 자산 부채 금액 알 방법이 없죠. 인수하는 회사 재무제표 있다고 해서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가 종속회사 재무제표 받아서 합치는 것은 그냥 기술적인 수단일 뿐이고요. 이 시점에 그 사업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의 역사적 원가 정보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그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들의 적정한 가치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이 PPA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연결 회계 처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콘텐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